네, 이번 영상에서는 2019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 수학, 문과 시험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 문항은 빨간 펜으로 풀어보도록 하고, 자, 2, 3점은 까만 펜으로 그냥 바로 풀게요. fx가 주어져 있고 f'의 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미분하겠습니다. 고백 미분, 앞에 거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있고 x제곱 플러스 2x 뒤에 거 미분 2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1을 넣어줄게요. x에다 1 대입해주면 4 곱하기 3 뭐 플러스 1 넣어주면 3 곱하기 2 해서 6이죠. 이렇게 12에다 6을 더하면 18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뭐 1번 문제 같은 걸 이제 풀 때 뭐 그냥 미분해서 뭐 개수를 이제 뭐 해서 바로바로 이제 1 넣으면 개수를 의미하잖아요.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그냥 완벽하게 꼼꼼하게 풀어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2번 극한값을 구하래요. 이 극한값을 구하는데 수렴을 하죠. 그러면 이 분모 같은 경우에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죠? 6n제곱에서 n제곱 빼면 5n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3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a는 15가 돼줘야겠네요.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자연수 7을 이제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라고 했네요.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하는 거죠. 세 덩어리로 이제 분할을 할 거예요. 저 7 어떻게 분할하냐? 뭐 5, 1, 1 이렇게 분할할 수 있고 4, 2, 1 정통으로 세겠습니다. 3, 3, 1, 3, 2, 2 총 4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더 분배 안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한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얘도 이제 h를 0으로 갈 때 f1이 3을 향하여 가야겠죠. 0분의 0꼴 이렇게. 그럼 이 3 대신에 f1이라고 적을 수 있고 이 안에 차이가 밑에 있어야 되니까 2 곱해주고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뭐죠? f'1이 되겠죠? 그러면 f'1은 2로 양변을 나눠주면 2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9 5번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이건 뭐 등비수열이 이제 주어졌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이런 거 이제 나오면 뭐 공비가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다 주어질 때 양수라는 말이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요거 주어졌고 요거 주어졌고 이걸 구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넣어볼게요. a 곱하기 r 또 a 곱하기 r의 세제곱, 즉 이 말은 a 제곱 r의 4제곱이 바로 2배의 a 곱하기 r의 4제곱이다 이 말이죠. 이게 a 5니까 이 첫 번째 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식. 그다음 두 번째 식을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a 곱하기 r의 4제곱 a 곱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12a의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서 이 뭐 주황색으로 해보면 a 여기 한 개씩 따지고 여기 r 4제곱 여기도 r 4제곱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따라서 a 값이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a 값이 2임을 구했으면 이 두 번째 식에서 a가 달분이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r,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는 a를 준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r을 주네요. r 제곱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r 얘 넘어오면 r 제곱으로 약분을 하고 왼쪽으로 다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r, 3, 4, 10이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r은 마이너스 3 또는 4인데 우리가 아까 조건 중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공비가 4일 수밖에 없겠죠. 양수. 그럼 최종적인 우리가 이제 구하는 그 A10 같은 경우에는 초항에다가 이 공비를 9번 더 가주면 되죠. 그럼 이 말은 2에 18, 이거 1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로그 2에 2의 19승. 최종적인 정답은 5번 19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이 확률을 이렇게 주어졌네요. 각각이. 그리고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얘를 일단 먼저 봐주면 PA분의 조건부 확률이죠. 이렇게 PA교 B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률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PA를 알고 있어요. 2분의 1이란 걸.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이게 뭔지. 이 교집합이 몇의 확률을 갖는지. 그죠? 그럼 여기. 자, 여기에 확률을 X라고 합시다. 그러면 PA의 확률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야 이 P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PB 같은 경우는 5분의 2니까 여기가 5분의 2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줘야겠죠? 왜죠? 여기가 5분의 2가 돼야 되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건. 여기 이 PA 합 B, PA 합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여기 이 면적, 전체 면적.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게 바로 5분의 4라는 값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X를 구하고 있으니까 일로 넘겨줘요. X는 자, 얘는 이렇게 넘어오면 얘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될 거고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10분의 1입니다.
얘 10분의 5고 얘 마이너스 10분의 4니까 10분의 1. 그럼 이게 x에 들어올 값은 여기가 10분의 1이네요. 이게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10분의 2,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2번이겠죠.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면 여기 이 특징을 봐야 돼요. 일단 여기에 그 다음 항으로 가려면 그 전 항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뉜대요. 자,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가 아니라 이 다음 항으로 가려면 그 전 항이 짝수이냐 그 전 항이 홀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 항이 짝수일 때는 그 놈에다가 2를 더해서 반띵입니다. 자, 2를 더해서 반띵, 2 더해 그리고 반띵 2로 나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홀수라면 1 빼 이런 말이에요. 1을 빼고 반띵 2로 나눠 이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그럼 A1이 20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1부터 10까지 다 이제 더해야 되는데 A2, A3 하면서 이 수열의 규칙성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짝수면 뭘 하라 그랬죠? 2를 더하고 반띵을 해라 이랬어요. 얘가 짝수니까 2 더해요. 22죠. 반띵 11. 홀수면 1 빼 그리고 반띵. 1 빼면 10, 반띵하면 5. 홀수네요. 1 빼 4죠. 반띵 2. 짝수네요. 2 더해 반띵. 2 더하면 4고 반띵하면 2. 얘 짝수니까 계속 2가 반복되겠네요. 이렇게. 2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네. 그러면 1부터 10까지 구하라고 했으니 이 초항 3개만 좀 다르고 이 4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2로서 일정하죠. 7개는. 여기 7개는 다 2입니다. 값이. 그럼 2가 7개 있으니까 14가 될 거고 이거 더해주면 16에다가 36이 되겠네요. 이 3개 더하면. 그럼 36 더하기 1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7번의 정답 4번. 뭐 이렇게 규칙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면 이 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x값의 범위가 0부터 4다. 그리고 그럼 이 면적이 1이 되겠죠. 그럼 이 높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2분의 1부터 이 3까지 뭐 면적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통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나오면은 뭘 이용하죠? 보통 이런 이제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뭘 이용하죠? 핵심 키워드 이 문제 풀이에 닮은 b를 활용해서 넓이 b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사관학교 단골이에요. 그러면 0부터 4까지 있을 때 여기 2분의 1은 어디 있죠? 여기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2분의 1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부터 3까지니까 요 면적을 구해야 하고 또 요 면적을 구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봐야 될 그 도형이 얘예요. 얘를 이 삼각형과 이 색칠한 삼각형과 이 커다란 삼각형은 길이가 1대4 닮음이죠. 1대4 닮음이에요. 길이 b가. 길이 b. 닮음 길이 b. 그러면 넓이 비율은 1대16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전체 면적이 1이잖아요. 1. 확률 밀도 함수. 확률 그 밀도 함수의 면적은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반띵은 2분의 1이에요. 여기 반, 여기 검은색과 빨간색 합친 넓이는 2분의 1. 그럼 2분의 1 중에 얘가 차지하는 면적은 16분의 1인 거예요. 16분의 1 토막이니까. 16개 중에 1개.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빠지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검은색 영역을 구하니까 16분의 15가 바로 이 왼쪽의 검은색 영역이 됩니다. 자, 이 오른쪽 검은색 영역을 볼게요. 얘는 닮은 비가 1대2죠. 이렇게 1대2. 얘랑 얘를 보면. 그럼 넓이 b는 1대4가 될 거예요. 그럼 전체 면적이 지금 2분의 1인데 그 중에 자, 전체 면적이 2분의 1인데 더하기 그 중에 4조각분의 3조각을 차지하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의 계산을 한번 해주면 32분의 15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32분의 분모 문제 4 곱해보면 12. 32분의 27,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이 왼쪽 거를 떼내와서 이렇게 미수를 하면 되죠. 이렇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7, 7, 1, 2, 3, 4, 5, 5, 1, 2, 3, 1 이렇게. 그럼 전체가 16개잖아요. 이 16개 중에 여기가 한 조각이다. 16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도 이렇게 쪼개면 4조각이잖아요. 그 중에 3조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면적으로서 비교를 해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문제의 핵심은 닮은 비율을 구해서 제곱해서 넓이 비율을 통해 면적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면 여기 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재요. 그죠? 뭐 맨날 나오는 거.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A10을 구하시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1 플러스 9D겠죠. 9칸을 올려가주면 되니까. 공차예요, D는. 그러면 이 항과 이 일반항 구할 수 이거 합 구하는 공식 쓸 수 있죠. 뭐죠? 2분의 SN 어떻게 구해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여기다가 이거 5 넣고 A는 A라고 하고 식 하나 나오고 2번에다가 식 넣고 40이다. 식 두 개가 나와서 연립하면 A 구하고 D 구하고 넣어주면 답이겠죠. 최종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노가다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문제가 되게 지금 깔끔하진 않은데 제가 그 등차 수열 아파트 개념이라고 영상이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S5 같은 경우에는 A1부터 5개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평균 잡으면 A3이 5개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A1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시나요? 그쵸?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S12, 40이라고 했죠. 그럼 A1, A2 쭉쭉쭉 해서 A9, A10까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합쳤더니 4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층, 10층, 5.5층이죠. 가운데가. 이 정 가운데 값은 A의 5.5입니다. 원래 N은 자연수 범위 내에서 정의가 되는데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0.5가 표현이 된다고 개념 설명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A 5.5가 4라는 말이에요. A 5.5가 하나의 4다. A 5.5가 10개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냈잖아요. 그쵸? 됐나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A3가 5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A1이 1개가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봐요. A3은 5분의 1 A1이죠. 좀 어렵나? 근데 이거 뭐 노가다 해도 돼요. 좀 어려운 사람들은. 자, 요거는 A 초항에서 마이너스 5분의 4 A1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D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항에다가 1층에서 3층을 올라가려면 2층을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2D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5분의 2A1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면 이 A의 5.5라는 거는 A 1층에서 4.5층을 올라갔죠. 4.5층 D를 이제 마이너스 5분의 2A1 이렇게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개를 한번 해주면 얘는 5분의 9 이거는 10분의 45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약분. 그럼 마이너스 5분의 9A1 얘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4A1이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1이 마이너스 5예요. 최종적으로 A1이 마이너스 5임을 알 수 있고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D가 2네요. 그럼 공차가 2고 초항이 마이너스 5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10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9층으로 올라간 18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13, 2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뭐 이거 처음에 제가 설명한 뭐 이거 식으로 계산하고 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는 뭐 다 누구나 풀 수 있고 그 정도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 연립해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더럽지만 풀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공차를 준 거예요.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10번 문제를 보면 이 모평균, 이 x가 뭘 따르죠? 정규분포? 85,6의 제곱을 따릅니다. 근데 16인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고 했으니 x바 표본 평균은 85 그대로죠. 전체니까. 그 다음에 이 16을 분산 나눠주니까 4로 나눠줘야겠죠. 이 표준 편차를 4로 나눠주면 4분의 6 1.5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 x바가 k 이상인 그 확률이 0.0281이랬어요.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가운데가 평균이잖아요. 85겠죠. 여기 시그마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바로 정규분포입니다. 그럼 개념이죠. 그럼 여기는 뭐 88일 거고 여기는 86.5일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몇 이상일 때 0.028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0.5에서 뭘 빼줘야겠죠. 얘죠, 얘. 두 칸 밖에 있는 게 바로 0.0228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88 이상이 되면 되겠죠. K값은 88 이렇게 개념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뭐 표준 정규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면 뭐 함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자, 여기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그러면 2차 함수 gx에 대하여, 자, 이 말이 뭐예요? 연속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불연속인 함수를 주고, 이 2차 함수라는 이 다항 함수라는 말을 통해 이 gx는 연속 함수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볼게요. 식 두 개, 그리고 g의 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자, 첫 번째 그 0의 우극한 몇이죠? 이 f0 우극한?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을 향하여 갈 때 이 극한값이 전체가 1이 나오려면 이 g도 0의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겠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1이 되니까요. 근데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이 g는 다 같습니다. 왜냐?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g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에서 1의 좌극한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x에 뭐가 들어가죠? 대략 1보다 조금 작은 0.999999 이런 게 들어가요. 0.99999가 여기 x에 들어가면 여기서 빼기 1을 한대요. 그럼 마이너스 0.000001이겠죠. 그러니까 0의 좌극한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1을 향하여 간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1을 향하여 가고 있고 얘가 어디로 갈 때 3이 나오겠어요? 얘가 3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곱했을 때 3 나오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g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값이 g1이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gx를 구해볼게요. g2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x 최고차항 개수 1이고 플러스 ax 0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1 넣어서 3 나오랬으니 이 a 값은 뭐예요? 1 넣어봐요. 3 나오려면 a가 3이어야겠네요. 이게 gx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2를 x에 대입한 4 더하기 2 넣으면 6 빼기 1 9가 4번 정답이 되겠 4번 9가 정답이 되겠네요. 11번의 정답 4번입니다.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점근선 얘기가 나왔네요. 이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이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이 x가 그 x값이 이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점근선이죠. 이 y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fx분의 fx 요 개수비가 바로 점근선이 되겠고요. 1차 함수라고 했으니 1차 함수라고 했어요. ax 플러스 b 요런 됐죠? 1차 함수. 그럼 이 a가 0이 아니다.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보면 이게 언제 0이 돼요? x가 4일 때 0이 된대요. 이렇게 는 F4. F4가 2라는 거를 우리가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F1이 5라는 것도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두 개를. 여기서 점근선에서 이걸 준 거고 여기서 대놓고 준 거고 이렇게. 그럼 1차 함수 모르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 수 있겠죠. 1 넣으면 5 나온답니다. A 플러스 B가 5. 4 넣으면 2 나온대요. 그러면 4A 플러스 B가 2입니다. 자,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3A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은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1차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임을 알 수 있고 여기다가 이게 fx고 2를 넣은 값인 4,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점짜리 여기 객관식에서 자, 13번 문제를 보면 not p가 q이기 위한 피로충분 조건이 되래요. 피로충분 조건은 뭐죠? 완전히 똑같아라 이렇게 똑같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얘의 역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얘랑 똑같아지라 이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1 b 이렇게 되고 x의 값은 b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 얘랑 얘가 돼야겠죠. 그쵸? 얘랑 얘가 근이 돼줘야겠죠. 얘가. 그래야 이렇게 이런 형태가 똑같아지니까.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큰 상태예요. 지금. 이게 두 근의 합을 이용하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쓰는 건데 합을 지금 몰라요. 근데 합을 2인 걸 알아요. 그러면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2라는 걸. 그럼 a는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래요. 그럼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b 제곱은 9. 그럼 b는 풀마 3이 나와요. 근데 b가 마이너스 3이면 이 왼쪽이 더 크니까 이 부등호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b는 3입니다. b는 3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4번 5 이게 정답이 돼요.
자, 이제 4점짜리 14번 문제부터 빨간 펜으로 문제를 읽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기본 형태죠. 얘를 k로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fx는 4분의 3 x제곱 플러스 k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0부터 1까지 파란색으로 적분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k값이 나온다 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해볼게요. 예, 4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k제곱 x 이렇게 해서 0, 1 이거 넣은 게 k입니다. 그럼 1 넣어볼게요. 4분의 1 플러스 k제곱은 k 이렇게 될 거고, 자, k제곱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넘어가고 넘어오면 그럼 이게 뭐 k가 2분의 1일 때 딱 보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보이니까 원래 안 보이면은 넘겨가지고 뭐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쓰든 하면 되는데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에서 2분의 1 넣으면은 4분의 2를 빼니까 딱 마이너스 4분의 1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딱 맞으면은 참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k가 2분의 1 이거 어쨌든 구했어요. 구했다고 치고 그러면 fx는 4분의 3 x의 제곱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k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그럼 얘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한 얘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의 x 세제곱 4분의 1의 x 이렇게 0부터 2까지 2를 넣어보아요. 4분의 8 플러스 4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4분의 12분의 5가 됩니다. 2번 이렇게.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 여기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부분 집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a는 뭐 x랑 합해서 이거 일단 좀 그려볼까요? 이 a, b의 관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그리고 b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a 안에는 3, 4, b 안에는 4, 5, 6 여기가 4, 5, 6 여기는 3 이렇게. 근데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이 a랑 x랑 합했더니 x가 나온대요. 그 말은 누가 더 크다는 거죠? x가 더 크다는 거죠. a랑 x를 합쳤더니 x가 나온다는 말은 이 a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x를 유출을 해보면 x는 반드시 3하고 4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이 a를 포함해야 되니까. x는 이 첫 번째 식을 통해. 다음 두 번째 식을 볼게요. 이 b-a라는 영역은 색칠해볼까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 b-a라는 영역과 이 x의 교집합, 즉 같은 부분을 봤더니 뭐래요? 6이랍니다. 그러니까 6은 반드시 포함을 하고 또 5는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라 해요. 이게 x예요. 이거로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으니 2개는 더 있어야겠네요. 반드시. 1개 더, 2개 더. 딱 2개만. 나머지 2개는 밖에. 그럼 요 안에 들어올 2개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3, 4, 5, 6은 골라졌죠, 이미. 여기 1, 2, 7, 8 중에서 안에 들어올 2개를 골라줘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요. 그러면 이 집합이 결성이 되면서 6개, 3번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이 3차 함수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래요. 그때 정수 k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고 뭐 a1부터 a10까지를 구해라 이런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보면 이 함수를 k만큼 위로 올린 거예요. y축으로 올라간 거예요.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k가 음수면. 그죠? 정수 k라고 했으니 음수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x제곱으로 묶어보면 x-3 플러스 k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0에서 1, 2, 3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죠? 여기 2대 1로 내분되는 건 다 알죠? 기본 개념이에요. 이렇게 개형. 그러면 얘를 갖다가 k만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접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k에 따라서. 자, 볼게요.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이 되래요. 그럼 얘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여기서. 그러니까 내려오면 안 되고 지금 접하는 순간에는 2점에서 만나요. 여기. 그러면 완전히 올라가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x축이랑 3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라. 근데 어디까지 되지 말아라? 딱 여기 접하는 순간 이 밑에 극소값이 여기 이렇게 딱 접하면 2점에서 만나죠. 더 올라가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러니까는 적당히 올라가는데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 k가 0보단 커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긴 해야 돼요. 세 점에서 만나려면. 근데 어디까지만 올라가라? 이 극소가 되는 이 폭,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 말아라. 걔를 포함해서 걔보다 더 많이 가거나 걔만큼 가거나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해볼게요. 이 K라는 이 올려주는 그 값은 0보다 무조건 커야 합니다. 그죠? 0보다 무조건 커야 하는데 이 폭 뭐예요? 얘 2죠. 2를 넣어요. 이 함수에다가 2를 넣으면 뭐가 돼요? 2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2 넣으면 4니까 마이너스 4n이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4n. 그러니까 위로 플러스 4n만큼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4n도 가면 안 돼요. 4n 가면 접하니까. 걔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거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죠. 그럼 k는 뭐부터 돼요? 1 되고 2 되고 정수니까 땡땡땡 4n-1까지 되잖아요. 4n-1개네 k가. 그걸 개수를 an이라고 하지매. 그럼 an은 4n-1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그마 n을 1부터 10까지 더하라고 했으니 그냥 n만 더하면 뭐죠? 55인데 4배 하니까 220. 220에서 마이너스를 10개 빼면 이렇게 21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여기 a이고 b 있죠. 함수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a라고 하자. 오케이. 여기 역함수가 이렇게 만나면 뭐죠? 이거 지금 y는 x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조서 하나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곡선 뭐 여기 위에 점 b 자, 읽어가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거와 역함수 위에 점 c 왜냐면 이게 지금 대칭이니까 여기가 이게 대칭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넣을 수 있죠? 뭐 k, k 이렇게 넣을 수 있나? 이 점의 좌표를 k, k라고 넣을 수 있죠. y는 x 위에 있으니. 자, 한번 우리가 이제 이 표현할 수 있는 값들 다 표현해 볼게요. 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지금 이 밑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죠. 쉽게. 몇이죠? 이 높이가 8이고 여기도 8이니까 8루트 2네요. 여기가 8루트 2예요. 이 밑변, 이 면적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이, 이 중점의 값 이렇게. 여기가 8루트 2죠. 자, 여기가 8루트 2예요. 길이가. 그럼 삼각형 면적을 우리한테 64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이 높이가 우리가 지금 이 높이를 모르니까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1 높이를 h라고 할게요. 밑변 8루트 2 이렇게. 이게 64다.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요. 128. 그 다음에 8로 나눠줘요. 8로 나누면 몇이죠? 8, 1은 8, 8, 6에서 18 이렇게. 루트 2로 나눠요. 이렇게. 그럼 루트 2, 2니까 8루트 2가 되겠네요. 높이가 8루트 2예요. 아, 여기도 8루트 2구나. 여기도 8루트 2예요. 근데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요. 기울기 1. 그럼 8루트 2라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이런 센스, 이렇게. 즉각. 여기 8, 요 길이 8, 이런 거 좀 알아줘야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중점 아니야? 이거 A, B, C의 중점. 그러면 X좌표가 더해서 반띵 3,3 이렇게 돼요. 그럼 8 가고 8 가라고 했으니 이 K, K는 11, 1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11, 11. 그럼 문제에서 끝났죠, 게임이. 여기 이 fx를 지나는 위에 두 점, 이걸 알았으니 넣으면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a, b가 다 나오네요.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4니, 루트 4니까 2a 플러스 b는 7이다. 이렇게. 식하나 11, 11 넣어요. 루트 16이니까 4죠. 4a 플러스 b가 11을 지난다. 아래에서 위를 빼요. 2a는 4.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이렇게. a가 2면 b는 3. 2, 3은 6.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면 뭐 흰색 탁구공 3개와 주황색 탁구공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서로 다른 3개의 A, B, C 상자에 넣을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라. 그런 경우의 수를 찾아라. 뭐 단 탁구공 하나도 넣지 않는 상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간 게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첫 번째. 상자 A에는 흰색 탁구공을 무조건 1개 이상 넣는다. 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흰색 탁구공만 들어있는 상자는 없도록 한다. 자, 풀어볼게요. 그럼 흰색만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이네요. 그럼 반드시 노란색은 흰색들을 좀 따라다녀줘야 돼요. 무조건 흰색들이 있는 걸. 그러면 일단 이 조건이 좀 특이하고 흰색이란 게 좀 특이하고 흰색이 좀 작으니까 흰색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흰색 기준 나눠볼게요. A에는 반드시 1개 이상 들어가라고 했으니 A에 다 들어가는 경우 3개 여기 A, B, C라고 표현을 해보면 3개, 0개 들어갈 수 있겠죠. 흰 공이. 그죠? 흰 공이 3개, 0개 들어갈 수 있어요. A, B, C에. 그리고 2개, 1개,
0개 이렇게 들어가거나 혹은 2개, 0개, 1개 들어갈 수 있겠죠. 또 1개, 2개, 0개 들어가거나 또 1개, 0개, 2개, 1개, 1개, 1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얘네 둘은 대칭이죠. B랑 C는 특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B나 C 상자는 특별 조건이 없으니까 이 한 가지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면 흰색만 넣지 말래매. 노란색이 반드시 1개는 따라와야 돼요. 여기 반드시 노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노란색이 꼭 이렇게 1개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럼 나머지 이 1개 들어왔으면 이 3개의 노란색은 이 A, B, C 상자 중에서 아무 데나 들어가주면 되죠. 중복을 허락해서. 서로 다른 세 상자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 골라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B, B, C 이런 식으로 골라줘요. 그럼 B에 2개 들어가고 C에 1개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 중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빨리 까만색으로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 뽑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6이니까 5C3과 같고 10가지네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개 1개라고 하면 여기에 2개 1개라고 하면 반드시 노란색이 여기 하나 있어주고 여기도 1개 붙어줘야겠죠. 이렇게. 노란색 우리가 2개 썼네? 그럼 2개 남았는데 이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서 그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골라줘서 더 넣어주면 돼요. 노란색을. 그럼 3H2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게 지금 경우가 2가지니까 2를 곱해주면 답이 되겠죠. 5죠? 그럼 4C2. 4C2가 6이니까 6이 12 이렇게 됩니다. 꼼꼼하게 잘 세주셔야 돼요.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이 여기 하나 붙어있고 여기도 하나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또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를 골라주면 되네. 그럼 얘는 2배의 3H2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알고 봤더니 2로 A를 기준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풀 때 알고 봤더니 이것도 똑같이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다 보니 얘와 얘가 케이스가 똑같은 거예요. 이 노란색이 어쨌든 얘네가 존재하는 곳에 1개씩만 따라다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1, 2, 3으로 분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4개로 분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꼼꼼해야 돼요. 하여튼. 그럼 111이면 반드시 노란색이 여기 1개씩 다 따라 들어가지고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중에서 노란색 1개만 골라주면 되겠죠. 31이랑 똑같아요. 3H1은. 그러니까 3개 이렇게.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37가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18번의 정답 2번이에요.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이게 있대요. 정사각형.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이렇게 자를게. 자를래. 여기는 1.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이렇게. 내부에 뭐 이런 점들을 뭐 이었어. 근데 모두 한 내각 크기가 15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얘네들 잡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몇 도? 150도. 그죠? 여기가 150도. 여기 A1, A2, D0. 요거죠? 요런 삼각형. 여기 지금 검은색 이 네 부분을 R1이라고 하자.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R1에서 이 안에 뭐 이게 또 그린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쭉, 뭐 그러면 이거 넓이비, 길이비 뭐 이런 걸 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 표창에 들어있는 커다란 네모를 봐주면 얘네죠. 요렇게. 이거와 이거. 길이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길이비 구해서 제곱해서 넓이비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풀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60도, 60도, 60도가 되겠죠. 왜? 여기 150도면 이등변이었어요. 여기 이등변.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줄게요. 이유가 뭐냐? 여기 150도면 여기는 15도죠. 15도, 여기 15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15도, 15도. 여기가 60도예요. 근데 여기 이등변이가 여기 길이 같고, 그럼 이등변이가 여기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여기 60도였는데 이렇게 직각이 찍으면 여기 30도, 30도, 여기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인 걸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얘만 구하면 되네요. 얘만. 그죠? 얘. 이 길이를 우리가 뭐로 넣을 수 있죠? A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요 길이도 그럼 A고, 요 길이도 A고, 요 길이도 A고. 요 길이도 A인 거예요. 2. 근데 미지수로 다 표현이 되네요.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3A가 되겠네요. 그럼 얘랑 더해주면 루트 3A가 될 거고, 여기 A가 있으니 이 길이는 1 더하기 루트 3A가 되고, 요 길이가 2 루트 2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A를 구했네요. A 같은 경우엔 얘를 루트 3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분모 문제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A는. 그러면 우리가 길이 비율이 2대 적은 걸 알아요. 적어. 2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이거 넓이비를 구하려고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할게요.
4로 약분해주면 이게 뭐예요? 1대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제곱비입니다. 넓이 비율. 그럼 계산을 해줘요. 빨리.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이렇게 분의 초항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4개 곱한 거.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죠. 근데 a를 우리가 알잖아. 여기. 이제 제곱하면 8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되고 4로 약분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3 분배 2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왜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 사관학교 지금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얘는 2 루트 3 마이너스 3이죠. 분모 분자에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요. 이렇게 얘는 2가 되고 전개해주면 2 루트 3 곱하면 6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3 2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3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아까 전에 이 면적 4개라고 했잖아. 면적 4개면은 이 초항에다가 4를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당연히 여기 나온 값에다가 4를 빼먹었네. 이렇게 전개하면 6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실수할 포인트 이런 거 진짜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4를 빼먹었으니 여기 초항에 4 곱하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런 실수하면 절대 안 되죠. 초항 구할 때 이것만 구하는 게 어딨어. 4개 다 구해야지 당연히.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면 뭐 스티커 A, B, C, D가 각각 흰색 또는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렇게. 그죠? 9개. B도, C도, D도, E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5개 스티커를 모두 사용하여 뭐 그림 2에다가 붙인대요. 이렇게. 붙여서 그림 3을 만든다. 3은 그 하나의 예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5개의 스티커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문양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그럼 돌린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원순열이네요. 도는 거니까. 해볼게요. 자, 3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대요. 친절하게 알려주고 첫 번째 경우 A 또는 E를 붙이는 경우. A 또는 E를 볼까요? 얘네들은 아무리 돌려도 똑같네. 돌아가봤자 뭐 중앙에 붙이는 경우로 나눈대요. 3개로. 자, 그럼 똑같은 유형끼리 색칠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은 똑같은 지금 상황인 거고 문제에서 지금 B 또는 C 이런 식으로 B랑 C도 4방면으로 이렇게 4개씩 돌아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 D는 혼자 분홍색 이렇게. 그쵸? 얘는 혼자인 유형이에요. D 마지막으로 3번째로 분류했죠? 그죠? 볼게요. 나머지 이제 이거 이해를 한번 해보면 이제 1번을 이해해서 2, 3번을 풀어라 뭐 이런 말 같은데 이 가운데에다가 얘 A를 붙였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색칠된 거를 이런 A를 여기다 붙였어요. A를 여기다 붙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스티커를 붙일 위치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얘는 아무리 돌려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 4자리가 어디를 돌려도 똑같은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죠. 서로 다른 4개를 원순열에 안 치는 거. 이건 3팩 그냥 기본 이렇게. 그리고 각각에 대하여 4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4다. 이 말은 이 1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1은 우리가 지금 여기 A 안 쳤죠. A 안 치거나 또는 2 안 쳤으면 그게 A가 될 거고 얘는 2입니다. 2는 어디를 돌리나 똑같으니까.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이 D죠. D. D는 한 번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돌리면 돌려봐 이렇게. 그럼 여기 색칠되고 여기 색칠되고 여기 이렇게 색칠되죠? 그죠? 얘를 한 번 더 돌려봐 이렇게.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모양 아니면 이 모양밖에 없는 거예요. 돌았을 때. 그러니까 둘 중에 4개가 다 같은 게 아니라 2개씩 다르죠. 쌍이. 그러니까 2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오냐 이렇게 오냐에 따라서. 이 4사는 뭐예요? 이 B랑 C는 어떻게 돌려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A를 붙일래 E를 붙일래 해서 우리가 A를 붙였었죠. 근데 E가 올 수 있으니 2가지 경우에다가 나머지 스티커 3팩으로 정해주고 이거 계산해주면 32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2번을 볼게요. 파란색으로 볼까요? 이렇게. 자, B 또는 C를 붙이는데 이번에는 그럼 C를 붙인다고 할까요? 이렇게. C가 붙어요. 저렇게. 나머지 4개를 이 C를 기준으로 이제 붙일 건데 그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4팩토리예요. 여기서 원순열이 아니죠. 이 모든 이거가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이 C의 위쪽, 얘는 여기에 왼쪽, 여기 오른쪽, 여기 건너편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 4자리가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 4팩이죠. 자, 이 각각에 대하여 4개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의 수를 이제 볼게요. 그러면 왜 일일이에요? A랑 E는 이제 다 뭐 골랐으면 예를 들어 여기 A, 여기 이제 C가 왔으니 뭐 B, D, E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이 A는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E도 한 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 D는 아까 봤죠? 2가지인 거.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E 2개.
b는 돌린 때마다 그때그때 다르니까 4인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처음에 여기 2가 왜 왔어요? B 또는 C 뭐가 올래? 근데 우리는 잠깐 C라고 가정을 하고 풀었으니 두 가지 경우 오고 마지막에 8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고 그러면 이 가는 4팩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 완벽하게 됐죠. 오케이. 자, 3번 D를 붙이는 경우 여기 가운데 이번에 D를 붙인대요. D. D는 어떻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순열에 이제 해서 나머지 4개를 이제 안 칠 건데 어디랑 어디의 자리가 돌리면 똑같죠?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돌리면. 그죠? 의자가. 그러면 이 나머지 4개가 어디 와서 앉을지 이제 고를 때 2 곱하기 3팩토리얼이죠. 이렇게. 처음 오는 애만 이런 개형이 앉을지 이런 개형이 앉아주고 나머지 애들은 순열. 그죠? 이 원순열 기본 개념이죠. 요거. 그리고 뭐 이때 각각 4개 스티커를 붙인 경우의 수는 이 가운데 이제 D가 왔으니까 얘가 왔죠. 그럼 이 A랑 E는 한 가지씩이라며 이렇게. 이 B랑 C는 4가지씩이라며 이렇게. 16 이렇게 되겠죠. 이 나를 계산해주면 6이 12. 가를 계산해주면 4팩이니까 24가 될 거고. 그럼 24 더하기 12 더하기 16은 28이고 28 더하기 24는 52.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이 얘가 원래 절대값이 없으면 제 희한하게 생겼네. 절대값이 없으면 뭐 k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나눠야겠죠. k의 범위에 따라서 k가 0보다 작아. 0하고 k가 이렇게 있을 때 봐요. k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이 x에 k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뭐 5 이런 거 들어와요. k가 3이라고 쳐요. 근데 5 같은 게 들어와. 둘 다 양수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k보다 작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여기서는 k가 이번엔 반대예요. 이렇게. k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원래 0보다 큰 이 k보다 큰 게 들어오면은 k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들어오면은 그냥 부호 안 바뀌고 원래 생겨먹은 대로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프 개형. 그래서 이 크게 문제를 이렇게 2개를 나눠서 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보면 크게 2가지 개형이다. 개형을 이렇게 그려주고 함수 gx를 봐요. 얘는 이제 4, 1, 마프 이렇게 인소분해가 되는 애니까 gx를 x-4,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합성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죠. 우리가 fx 개형이 뭔지는 몰라 현재. 근데 이 g 합성 f라는 거는 이 g 안에 fx가 들어오죠. 이렇게 함수값으로 합성이 됐으니까. 그럼 이게 x축과 만나는 점, 그 말은 이게 0이 되는 값이라는 말이에요. x축과 만나는 점은 이게 0이 되는 값이잖아요. y가 0, g가 0. 그럼 g가 언제 0이 되냐? 이게 몇이 들어와야 0이 되냐? 여기 구했잖아요. 엄청 쉽게. 이 fx가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되면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fx가 언제 마이너스 1, 언제 4 이렇게 되냐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볼까요? 좀 이제 문제 분석은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이과 학생들 21번 여기까지 읽고 요 정도까지는 이제 해주셔야 합니다. h2가 2냐? 그럼 k가 2래요. k가 2를 넣어봐요. k가 2라는 말은 이 1번 케이스네. 1번 경우네. 이 2번 경우 아니니까. 그럼 k가 2면 여기가 2예요. 이렇게.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값이 그 해잖아요. x가 맞는 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저 h는 어디서 이 x값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1. 쫙 그어. y는 마이너스 1을. 그럼 몇 점에서 만나요? 일단 한 점. 그리고 이 4를 그어서 어디서 만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가운데 값이 1이죠. 중점. 0과 2의 중점. 1을 넣어봐요. 이 원래 fx가 1 넣어서 뒤집으면 지금 k가 2라고 했어요. 이렇게 k가 2. 1 넣어요. 1. 그럼 1이네. k를 넣으면 1이야. 요 y값이 1 나오네요. y값이. 이렇게 했을 때 1 나와. 그러면 이 y는 4를 그으면 교점의 개수가 이 x값이 이 fx를 4로 만드는 그 x값이 한 개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2개. 기억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은 hk가 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6이다.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또 1번 경우네. 1번 경우로 좀 다시 한번 그릴게요. 1번 경우가 많이 쓰이는구나. 이렇게. 이건 특수 케이스를 본 거니까. 이게 바로 fx가 요거 첫 번째 경우죠. 이게 hx가 4가 나오라는 말은 hx가 뭐예요? 이 g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라는 말은 마이너스 1과 4가 들어왔을 때 0이 되니까. 그러면 fx를 마이너스 4와 1이랑 교점을 찾아봤을 때 0이 되는 그 순간이 4개여라는 소리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땐 여기죠. 한 개네. 4일 땐 이게 4가 어딘지 몰라. 그죠? 4가 여기면 기억에서 했던 것처럼 2개인데 딱 여기 접하면 3개죠. 근데 지금 4개라며. 4개. 교점이 4개라며.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라. 이렇게. 그래야 여기 3개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인 것까지 4개를 해서 한 개를 더해서 4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접하는 순간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 2분의 k니까 2분의 k를 넣어서 이 함수값을 구해줄 거예요. 2분의 k를 넣어. 4분의 k 제곱이네. 이 함수값이 4분의 k 제곱. 이 4가 4분의 k 제곱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럼 16보다 k 제곱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k는 4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k의 최소값은 자연수 k의 최소값은 5입니다. 5. 돼요? 6이 아니라 5예요. 이렇게. 디귿을 보면 되겠네요. 디귿. 니은 좀 지울게요. 여기. 디귿을 봐. hk가 3. 이번에 교점이 3개가 되라네. 그때 모든 실수 k라고 했을 때 자연수가 아니니까 두 경우 다 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디귿에서 이 경우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 2냐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fx가 마이너스 1과 4, y는 마이너스 1과 y는 4를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나오면 돼요? 총 3개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 나왔네. 그럼 위에서 몇 개만 더 나오면 돼요? 2개만 더 나와주면 되니까 접할 때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왜냐면 이거 여기서도 이게 2개가 나오긴 한데 그건 0이니까 4라니까요. y는 4가 여기여라. 2분의 k를 넣은 그 값 우리가 아까 구했잖아요. 4분의 k 제곱이라고 여기. 이렇게 k 제곱이 16. k는 플러스 4죠. 왜? 지금은 k가 양수인 구간에서 우리가 따지고 있으니 k가 4인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 경우를 봐요. 4가 여기서는 이번에 y는 마이너스 1과 y는 4를 그을 건데 이번에 여기 y는 4가 이 어디 있던 간에 여기 무조건 이렇게 한 개에서 만나죠. 그럼 아래에서 몇 개에서 만나야 돼요? 총 3개의 교점이 나오려면 여기에 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1이어라. 그럼 2분의 k를 넣으면 요 값은 그 함수값 뒤집지 않았으니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죠. 요 값이. 그게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양변에 k 제곱은 4니까 k는 풀마 2인데 이거는 k가 0보다 작은 범위니까 k가 마이너스 2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은 2가 되겠죠. 디귿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볼게요. 22번 3점짜리. 얘 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루트 3에다가 8 루트 27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의 2분의 1승이죠. 얘는 3의 3승이니까 8분의 3승이 되겠죠. 얘는 8분의 4니까 3의 8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이게 P분의 Q니까 15가 되겠네요. 22번의 정답은 15입니다.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항전개에서 상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거 제곱과 이거 마이너스 1승이 몇 개씩 골라주면 될까요? 얘 2개 골라주고 얘 4개 골라주면 딱 상수항 나오겠죠. 6C2에 이 3의 제곱이 골라지고 3x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x 마이너스 뭐 해봤자 1이니까 그냥 할 필요 없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15 곱하기 9 135가 정답이 됩니다.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첫 번째 이런 식을 주고 두 번째 이런 식을 주고 뭐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얘를 전개해 볼게요. k는 1부터 10까지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게 바로 10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시그마 요거의 a의 k승 이게 바로 23입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4배 한 거죠. 그럼 이 아래식 양변에 4배를 해주면 4k 제곱 플러스 4k 얘는 여기다 4를 곱하면 몇이 돼요? 92가 되죠. 그러면 얘가 92니까 이렇게 전개한 게 92 즉 다시 써주면 a의 k에다가 92를 더한 게 100이라는 말이죠. 그럼 얘는 8이네요. 8. 최종 정답 8.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를 보면 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 연속이라고 했으니 이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x가 6으로 가까이 갈 때 x-6분의 얘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와 b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니까 6 넣어봐요. 36 마이너스 6 넣으면 6, 8에 48 플러스 a는 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2예요. 12. a는 12. 그럼 얘는 2, 6,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끼리 약분되면 x 마이너스 2만 남을 것이고 x에다 6을 보내면 b는 4가 되겠네요.
두 개 더하면 최종 정답은 16 이렇게 됩니다.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점짜리네요. 이제부터 빨간색으로 볼게요. 이 x값이 0부터 25까지 같고 확률은 뭐 3분의 1, 4분의 1 같은 이렇게 0에서 2분의 1 사이인 이런 확률에 대하여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원래 이거를 쭉 쓰면은 이게 표를 쫙 그려야 되잖아요. 0부터 0, 1, 2, 3, 4부터 25까지 정수라고 했으니 다 이렇게 해서 이산확률 변수 표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항분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5 시행 확률은 p예요. 됐나요? 근데 분산이 4라고 했으니 25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4 이렇게 식을 세우고 p 1 마이너스 p가 25분의 4네요. 그럼 p가 5분의 1 해주면 되네요. 5분의 1이랑 5분의 4 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확률이 p가 5분의 1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거 있잖아요. 제평마 평제. 제평마 평제가 뭐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분산식이죠. 관계식.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값 알잖아요. 이거.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몰라. 평균은 뭐예요? 이게 5분의 1이니까. 평균은 5네. 그럼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5의 제곱.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29. 최종적인 정답은 29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뭐 곡선 이거와 뭐 이 곡선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거일 때 이거를 구하시오.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고. 근데 여기 위에 점 뭐 1,-1이 있대요. 1,-1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 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어. 그러면 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자, 여기 이 면적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접하고 여기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이건 1차식이니까 직선이죠.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텐데 얘랑 연립 같다고 놓으면 x 세제곱은 0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립하면. 근데 x제곱에 대한 게 없네. x제곱의 개수가 0이네요. 즉 모든 세 근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두 근을 우리가 1, 1 중근으로서 알고 있죠. 그럼 이 근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림도 잘 그렸네 아주. 1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x좌표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이고 이 면적 구하는 거 이거 공식이 있죠. 어떻게 되죠? 이 3차 함수의 그 면적 구할 때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 근을 베타 알파라고 했을 때 이거 4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세제곱은 6분의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거는 2차 함수의 그 면적 구하는 거고. 이 개념 여기서 뭐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지금 문제 풀이니까. 그럼 최고차항 1 1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3 이렇게. 그럼 약분 4분의 27. 최종적인 정답은 31입니다. 뭐 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구해요. 직선. 진짜 구해요. 이거 기울기 구한 미분에서 1 넣고 기울기 구한 다음에 이거 넣고 이 3차 함수에서 이거 뺀 그 그래프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해요. 그래서 면적 구해요. 모르면. 요 정도는 알아줘야 되죠. 수험생 여러분들. 자,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f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첫 번째 가 조건을 좀 볼까요? 이 가 조건을 보면 이게 이 스몰 ft를 적분하면 라지 ft라고 합시다. 그러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x 플러스 2 이렇게 있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 값이 12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죠. 그 말은 f의 마이너스 2가 바로 12라는 말입니다. 요렇게 됐나요? 그죠? 자, 두 번째 얘를 봐요. 얘 보고 얘 봐요. 따로따로. 자, 얘 풀어요. 리미트 x분의 1을 t로 치환할게요. 그럼 t가 0으로 가고 t분의 f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0분의 0꼴 나와야 되니까 f0이 0이랍니다. 요렇게 f0이 0이라는 이 조건도 또 얻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f0 이렇게 써주고 0. 그럼 얘는 f 프라임 0이죠. f 프라임 0에다가 더하기 뭘 더해요? 얘? 일단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니까 f1이 0인 걸 일단 알 수 있고 f1이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빼기 f1 이렇게 써줘요. 얘가 f'1이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1이다. 네 번째 관계식이 나왔네요. 이 식 4개를 짬뽕 시켜서 계산 f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 2개 알고 있죠. x, x-1 그리고
최고차항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놔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12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6이죠, 6.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에다가 6을 곱한 게 12니까 얘는 2가 되네요. 식을 한 개 얻었고, 또 미분에서 엮는 거와 미분에서 1 넣은 걸 더했더니 1이라네요. 두 번째, 미분에서 엮는 거는 이 세 개 고배 미분할 때 얘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0 넣는 것들, 마이너스 b만 살아남겠네,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얘를 이번에 미분한 다음에 1을 넣어요. 그럼 얘가 이제 미분한 됐으니까 이제 1을 넣어주면 a 플러스 b네요. 이렇게. 이게 바로 1이다. 이거 죽으니까 a는 1이고 b는 4네요. 그래서 구했네요. 이거 fx는 a가 1이고 b가 4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3을 넣으라는 문제에서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넣어요. 3, 2, 7. 그러면 6, 7에 4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1열, 2열, 3열에 각각 2개씩 모두 6개의 좌석이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이런 놀이기구가 있다. 이 놀이기구 6개 좌석에 6명의 학생이 앉을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라. 그럴 확률을 구해라. 조건 나오죠, 맨날. 꼼꼼하게 세줘야 합니다.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이거 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그럴 때 다시 풀면 돼요. 정답이 없으면. 근데 지금은 주관식이라서 하나만 어긋나도 그냥 완전 트레이드요. 신중하게 꼼꼼하게 같이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조건. 두 학생 A, B는 같은 열에 앉는다. 두 학생 C, D는 서로 다른 열에 앉아라. 오케이. A, B는 같이 앉고 오케이. C, D는 다르게 앉아. 오케이. 학생 E는 1열에 앉지 말래요. 그러면 A, B가 1열에 같이 앉는 거랑 이 3열 중에 하나에 같이 앉는 거랑 상황이 다르죠. 왜? A, B가 1열에 앉으면 이 학생 E는 2열, 3열 어디든 올 수 있는데 A, B가 만약에 2열이나 3열에 와봐요. 그러면 이 E는 1열에 못 오니까 이 둘 중에 한 군데밖에 못 가니까 상황이 틀어져요. 그때부터. 경우로 나눠야 돼요. 자, 첫 번째 경우. 이 A, B라는 학생이 함께 1열에 앉는 경우. 자, 두 번째 경우. A, B라는 이 학생들이 2열 또는 3열에 앉는 경우를 문제를 찢어야 됩니다. 자, 해봐요. 그러면 A, B가 1열에 앉아요. A, B가 이렇게 앉거나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그러니까 곱하기 2로 시작을 합니다.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CD는 서로 다른 열에 앉으랬어요. 그러면 이 3열, 2열 CD가 이렇게 앉거나 DC가 이렇게 앉거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또 CD냐 DC냐. 그럼 C는 여기냐 여기냐, D도 여기냐 여기냐. 각각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C가 여기 앉으면 뭐 D도 여기 앉을 수 있고 각각 두 가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남은 경우에서 여기 두 가지 중에 2가 들어가서 앉아주면 돼요. 1열만 아니면 되니까. 또 두 가지. 그래서 32개가 나와요. 이렇게. 첫 번째 경우에서. 두 번째 경우는 이 A가, 두 번째 경우 그릴게요. 두 번째 경우는 이 A, B라는 이 친구들이 1열에 말고 2, 3열에 앉을 거예요. 근데 어디 앉으나 어쨌든 2는 1열에 앉으면 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대칭되잖아요. 그래서 2열과 3열 중에 하나를 픽합니다. 2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곱하기 2를 들어갑니다. 이거는 2열이냐 3열이냐. 2열을 일단 골랐다고 치고 여기 A, B가 앉을래, B, A가 앉을래, 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엔 이 C랑 D는 서로 다른 열에 앉아야 하니까 여기가 CD가 될 수도 있고 DC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거 두 가지. 근데 C 입장에서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또 두 가지. D 입장에서도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두 가지. 그럼 C, D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쳐요. 이번에 E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조건 못 앉죠. 여기만 와야 돼요. 3열에만.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그래서 이것도 32가지가 됩니다.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64가지가 되겠죠. 그죠? 64가지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64니까 전체 경우를 뭐로 나눠줘야 되죠? 이 6좌석 중에 5좌석을 골라주고 학생들을 배치하는 거니까 6P5죠. 순열이죠. 그럼 뭐 6 곱하기 5 곱하기 뭐 4 곱하기 3, 2 이렇게 써도 돼요. 4, 2, 8. 그럼 8, 8에 64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약분 2, 4, 8, 2, 3은 6.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9, 5, 45분의 4. 정답 위아래 더해주면 49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고 요구하는 거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보면 뭐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F'0이 0인 4차 함수 fx가 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t. 자, 항상 전형적인 형태예요. 원래 함수 fx를 주고 그거로부터 어떤 조건을 주어지면서 파생되는 새로운 함수를 주어져요. 이거를 새로운 함수라고 쓸게요. 새로운 함수를 줘서
결국에 문제에서는 뭐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막 뭐라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킬러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죠. 이렇게 해볼게요. 가조건. 이 fx는 t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또 뭐 실근이 존재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있어요. 가나에서. 자, 이 중요한 표현.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실근이 존재할 때 gt를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이 gt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첫 번째만 읽고 fx는 4차 함수인데 gx는 뭔데? gt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g라는 함수는 뭐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x는 아는데 gt는 하나도 모르니까 이제 이 새로운 표현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보면 이 실근이라는 말은 이게 뭔 말이에요? 방정식 이거 실근은? 방정식이라는 거는 자, y는 fx랑 또 y는 t랑 이거 상수함수죠. 얘랑 얘의 교점이 없으면 gt라는 값은 0이다 라는 거고, 이거 y는 fx와 y는 t가 교점이 있으면, 존재할 때, 그러면 그때 gt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 같은 실근, 얘랑 같다고 놓은 그 실근, 그 x값, 그 실근 x값, 그 근의 최대값을 우리가 gt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근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gt는 그냥 0이에요. 깔끔해. 근데 만약에 실근이 있다. 그러면 이 gt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교점의 그 x좌표의 최대값이라는 말이에요. 좀 감이 오나요? 뭐 불연속이고 뭐 이런 거 할 때 일단은 그래프 개형 좀 볼게요. 그래프 개형. 자, f0이 0이 0이래요. 최고차항 1이고. 그러면 뭐 개형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4차 함수니까 이렇게 가장 이쁜 거, 뭐 이렇게 대칭 이렇게. 그리고 대칭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접하면서 대충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접하지도 않고. 크게 이렇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개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이게 지금 fx인데 우리가 지금 그린 게 뭐예요? 검은색 돌로 그린 게 fx들이에요. fx들의 개형을 5개를 그린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의 개형들 중에랑 이 fx를 그리고 y는 t를 그어서 그 교점을 존재하지 않으면 gt가 0이고 존재하면은 이제 최대값이라고 한대. 그럼 봐봐요. y는 k를 그어요. 존재하지 않죠. gt는 0이라고요. gt가 t는 k랑 30에서 불연속이라며. 그럼 봐봐요. 쭉 올라가. 0. 딱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 그리고 그 한 점에서 만나는데 gt가 뭐라고 정의해요? 거기 실근의 최대값. 그럼 여기가 gt네.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칠한 게 gt인 거예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그럼 뭐 이거 조금 미세하게 올라가면 gt가 뭐예요? 실근 중에 가장 큰 값. 실근 중에 가장 큰 값. 얘가 gt죠. 그럼 얘가 gt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gt가 불연속인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개나 나와요? 불연속인 순간이? 아예 없다가 0, 0, 0, 0으로 가다가 갑자기 여기 닿는 순간 이 값이 딱 생겨버리죠. 그리고 이 값이 지금 심지어 이 fx 그래프인데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가 0인 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실근의 최대값이 바로 그 gt로 정의되니까 얘는 불연속점이 없어요. 첫 번째 경우는. 그러니까 불연속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너 개형 탈락.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킬러 문제의 전형적인 형태. fx가 뭐 개형 나누고 이상하게 정의해 놓은 다음에 그 이상한 정의로 파생되는 gt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 그럼 여기 봐요. 두 번째.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0이죠. 0.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gt는 0. 근데 gt가 불연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 처음에 0, 0이다가 일단은 뭐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 딱 접해요. 그 순간 가장 큰 실근을 우리는 여기를 gt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계속 큰 값이 얘잖아. 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 불연속인 순간이 있나? 여기가 0이라고 치면 불연속인 순간이 없는 거고, 여기가 0이 아니라 뭐 여기나 여기가 x가 0이 되는 그 좌표라고 치면은 여기서 불연속이 발생을 하는데 두 개나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개밖에 없잖아요. 불연속이. 그러니까 이 개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개형도 볼게요. 얘도 아예 안 만나. 그리고 미분에서 0 된다고 했으니까 0 되는 값이 여기 또는 여기인데 안 만나니까 여기서 딱 한 개가 발생하죠. 그 실근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거니까 이 x값이 gt야.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따라오니까 얘가 이렇게 따라가요. 계속. 이렇게 따라가니까 얘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맥시멈 여기가 0이면 발생 안 하는 것도 여기가 0이면 발생을 한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 영원히 쭉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지. 이렇게. 이거 따라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만나는 순간부터 이거 따라서 GT의 값이 결정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분홍색 현관펜으로 칠하는 분홍색 말고 빨간색으로 불연속점이 없죠. 이렇게. 그럼 뭐 그래프 개형이 이것만 있냐? 대칭인 것도 있으니까 뭐 크게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얘도 뭐 반대로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그거 보면 여기서만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가장 큰 게 여기 영역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또 뭐 이거 미분에서 0 된다고 치면은 굳이 또 경우를 또 나누자면 이렇게 0 안 되는 지점까지 해서 막 그어 이렇게 t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여기 1, 2, 3번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알아듣죠. 이렇게 1, 2, 3, 4, 5, 6 6개 개형이 다 날아가 버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뜻이. 좀 애매하게, 얘도 애매하게 뭐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요 개형일 때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또 그어.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발생하죠? 이 x값이 여기서 발생하죠. 여기가 0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일단 그 불연속이 발생,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쭉 올라가. 이렇게. 그래도 그 x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gt라고 하기로 했으니 계속 얘네들이 채택되잖아요. 불연속이 안 되네. 이렇게. 얘도 안 돼. 그럼 이 또 나가리. 몇 개가 나가리야? 다 안 돼. 1, 2, 3, 4, 5, 6, 7, 7개 다 안 돼요. 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 케이스만 남아있네, 지금. 이렇게 해서, 그어. y는 t, 그어. 이렇게. 왜 그거 지금? ft랑 yt랑 교점의 개수를 지금 gt라고 이제, 그 교점의 개수가 아니라, 교점의 그 실근의 최대값을 gt라고 정의할 거니까, 만나면. 안 만나면 0이고, 그죠? 가족권. 안 만나요, 지금. 안 만나?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요, 인생 처음으로 만나. 그러면, 그때 그 인생 처음, 이 값이 뭐예요? 이때의 y는 t, 이 t 값이 뭐예요? k라는 거예요. 이게 k라고. 여기 지저분해.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다 지워.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에 이렇게 대충 그리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y는 k가 t 이렇게 있어요. y는 t랑 교점을 찾을 거니까 지금 fx, y는 fx 이렇게 다 0개이다가 그러면 gt가 영원히 0이겠죠. 0, 0, 0, 0, 0. 근데 갑자기 여기서 딱 만나는 순간 생겨요. 불연속점이. 이게 gt라는 값으로 증명이 되잖아. 걔가 gt야. 근데 이게 만약에 x가 기가 막히게 f'0이 0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 x좌표가 0이면 여기서 불연속이 발생을 안 하겠죠. 근데 딴 데가 여기나 여기가 0이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고 일단 해봐요. 쭉. 딴 것들은 다 안 됐으니까. 그러면 y는 k 올라갈수록 여기 채택되고 교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gt라고 했으니 채택. 그러니까 gt가 이쁘게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x값 중 여기 이 좌표들의 x값이 gt가 되겠죠. 근데 언제? 갑자기 여기에 딱 접하는 순간 여기까지는 잘 오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잘 오다가 일로 슉 넘어가요. gt의 값이. 그럼 여기 x값으로 갑자기 변하더니 쭉 올라가. 변하더니 쭉 올라가. 그러면은 얘 채택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얘죠. 얘 영원히 얘야. 그러면 얘랑 얘가 있을 때 여기와 여기 순간에 0이 되면 안 되지 않아요? x는 0. 봐요. 여기가 일단 x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t, 그게 바로 k 값이라는 거예요. k 값.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삔또 상하는 포인트가 30이라는 거고, 여기가 그 y는 t가 하필이면 이게 30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로 0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x값이 0이다. 극대가 0이다. 이해되나요? 다 지워. 이제 개형 다 끝났으니까 지우고.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볼게요. 얘 보면 t가 k보다 좀 큰 쪽으로 간대. 그럼 t가 k일 때가 딱 여기죠. 걔보다 좀 커봐. 조금 크면 여기. 그때의 gt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조금 클 때. 그러면 그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그 gt의 값이 결정되면은 뭐예요? 그거의 실근의 최대값. 즉 여기 근이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오케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k가 나온다라는 거죠.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k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 30보다 좀 크대. 그럼 여기가
t가 딱 30일 때. 근데 t가 30보다 좀 큰 쪽으로 가니까 1이라는 말은 여기 x좌표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f에다가 1을 넣은 게 30이라는 말이에요. 또 f'0이 0이고 또 여기 다 알죠? x좌표들 다 아니까 f'1도 0 극소들 f'-2도 0. 자, 이 조건이 이렇게 많아요.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지금 도함수를 구해보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4, 근 x, x-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적분해가지고 그 적분상수를 얘가 알려준 거고 이거 최종 값을 구하려면 빨리 계산. 여기 전개를 이거 일단 해볼까요? x제곱, x 전개해주면 이렇게 해다가 4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 적분을 한번 해주면 x 4제곱에 3분의 4의 x 세제곱 4x의 제곱 플러스 c가 돼요. 적분상수 c. 그럼 1 넣은 게 3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fx에다 1 넣어볼게요. 이 fx죠. 1 넣으면 1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30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c의 값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에 3c 빼면은 4 빼면은 95. 그럼 c는 3분의 95입니다. c는 3분의 95. c 대신에 적분상수가 3분의 95. fx 구했네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을 계산을 해주면 16 마이너스 2 넣어요.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3분의 9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종 계산 딴 예, 95에서 32를 빼면 63이죠. 3분의 63 최종적인 정답은 21입니다. 실수 k 값은 2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킬러 문제 맞죠? 그래프 개형도 다 따져야 되고 그 매 순간순간의 그 내용들도 다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30번 문항까지 같이 한번 봤고요. 30번 어려운 문제까지 다 푸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